네, 금요일에 잠금 해제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는 우선 가bat 미증시 영향에 1%대 일제히 하락으로 출발했지만 차츰차츰 낙폭을 좀 줄여가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460선에서 흘러가고 있고요. 그리고 코스닥 지수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777선 지켜내고 있습니다. 이 시장에서 어떤 이야기를 찾아볼 수 있을지 지금부터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오랜만에 나오신 분인데요. KB증권 프라임센터 김건진 부장님과 함께합니다. 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정말 오랜만에 출연하셨다고요. 오랜만은 아니고 한 2달 만에 온 것 같습니다. 네, 네, 환영합니다. 저도 네. 환영합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네. 네, 오늘 잘 부탁드리겠고요. 먼저 시장의 전반적인 흐름부터 머니맵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은 일단 일제히 파란불이 좀 가득하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각각 1% 이상 빠지고 있고 오늘 2차 전지 쪽도 간밤에 전기차 관련주들이 미증시에서 빠지면서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어제 강했던 자동차, 반도체, 2차 전지 다 빠지는 와중에 금융주들이 다시 또 반등이 나오고 있고요. 이외에도 포스코홀딩스, 고려아연 같은 철강 쪽에서 상승불 나오고 있고 건설 기계 쪽도 상승불을 켜고 있습니다. 일단은 여기서 특징주들 좀 체크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 코스모화학을 보려고 합니다. 코스모화학이 어제 상한가로 마감을 지었었죠. 그리고 나서 오늘 같은 시장에서도 지금 4% 후반의 탄력을 나타내면서 추가적인 강세를 이어가고 있거든요. 이렇게 연이틀 52주 신고가를 경신하는 상황, 최근에 외국인들의 대량 매수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과연 이 유럽판 IRA 법안의 최대 수혜주, 대장주로 확정을 지어도 되는 것인지 어떻게 보세요? 확정은 땅 이것까지는 잘 모르겠고요. 네. 어찌됐든 이 회사 자체가 하는 게 이제는 앞으로의 성장성이 상당히 좀 강하게 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이런 분위기는 분명히 맞는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실제 이 회사 원래 하는 건 뭐예요? 실제 이산화 티타늄과 코발트를 하는 회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앞으로는 뭘 하겠다? 바로 아직까지는 사실은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는 하겠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 폐배터리를 가지고 2차 전지 핵심 원료인 니켈 코발트를 만들겠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실제 이 이슈를 가지고 계속해서 코스모 화학이 계속해서 주가가 움직여주고 있는 것이다라고 판단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아직까지는 매출이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실제 3월부터 아마 3월에 이런 1차 공장이 완성이 되면 4월부터 아마 이 가동이 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 2차는 9월 정도에 2차 공정이 시작이 될 겁니다. 2차 공장이 만들어지면 그때부터 폭발적인 이런 리튬에 대한 이런 이슈들이 아마 등장을 해줄 거야 라는 거. 이것 때문에 코스모화학 지금 현재 한 6개월 전에 버텨요. 이미 땡겨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야, 앞으로 좋아질 거야 라는 이런 게 가장 강하게 움직여주고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계속해서 순환매적인 이런 모습이 나오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현재 2차 전지는 어디다 가져다 놔도 이거는 계속해서 돼야 될 이슈이다라는 거 이야기를 계속해서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코스모화학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급등이 나와버렸기 때문에 야 여기서 따라갈래? 아니면 어떻게 할래? 라고 고민을 하신다면 간단합니다. 올라갈 때까지는 계속해서 놔두시고 꺾이기 시작하면 여기서부터가 고민을 하셔야 되고요. 그러면 안 가지고 계신 분들은 여기서 따라가려면 조금 어떤 고민을 하셔야 되냐면 나는 손절 라인을 정확하게 잡고 가야 된다. 즉 앞에서 제가 얘기해 드렸던 것처럼 실제 숫자로 연결되기까지는 아직까지는 좀 시간이 걸린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물론 주가에 대한 것은 성장주고 앞으로의 흐름은 좋아질 거기 때문에 앞으로는 좋아질 거지만 지금 당장 최근에 급등을 했다는 것, 이것은 여러분들이 조금 조심을 해야 되는 이런 차원이다라는 얘기 드리겠습니다. 네, 앞으로 점점 더 좋아지긴 하겠지만 조금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렇게 좀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따라가기는 좀 무리가 있다 얘기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 특징주 확인해 볼 텐데요. SM 인수 관련해서 계속해서 뜨겁게 이야기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정말 이게 한 치 앞을 내다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키이스트가 이번에는 이 매각설이 나오면서 또 오늘 급등이 나오죠. 20%대 급등이 나오고 기존의 주가 급등락 보였던 SM, 카카오, 하이브 같은 경우 오늘 다 빠지고 있습니다. 정말 이 불붙는 SM 대전에서 누가 승기를 쥐게 될지 당연히 예측하기 어려우시겠죠. 네. 누가 이길 것 같나요?
사실 그냥 저는 둘 중에 한 명이라고 하면 네. 처음에는 하이브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하이브? 모르겠습니다. 지금 모르겠다. 네. 지금 시장은 아무도 모른다라는 네. 여기에 답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지금 현재 움직이고 있는 종목들은 뭐냐면 SM의 비주력 회사들이 지금 오늘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야 DOU 파는 거 아니야? 라는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DOU가 급등을 했죠. 근데 바로 SM에서 아니야 DOU는 아니야. 우리 이거 핵심이니까 안 팔 거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이야기가 처음부터 나왔던 이야기는 뭐냐면 1월 20일 날 SN과 이런 행동주의 펀드 쪽에서 무슨 계약을 했냐면 야 우리 핵심 이런 계열사는 계열사 아닌 다른 비핵심 계열사는 매각을 하겠어 라고 이렇게 땅땅땅 도장을 찍어놨기 때문이었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 실제 그렇게 되면서 야 키스트 사실 좀 좋지 않습니다. 회사가 계속해서 적자나 이런 쪽으로 계속해서 좋지 않게 나오고 있는 모습이다 보니까 그 다음 회사들이 가장 먼저 얘기를 나오고 있는 모습이고요. 실제 오늘 키스트가 주가가 빵 올라가는 모습 그리고 또 드림 컴퍼니스나 갤럭시 SM 같은 이런 회사들도 주가가 오늘 상당히 긍정적입니다. 즉, 야 이것들 어느 것을 팔지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하나만 팔지도 않을 것 같고 다른 것들도 팔 수도 있겠지만 어찌됐든 이것들은 분명히 매각이 될 거야 라는 이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드리겠고 아직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어디 쪽이 승기를 잡을지. 그런데 사실 하이브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카카오 같은 경우도 이제는 조금 부담권에 있는 거 아닌가? 12만 원이 넘어가 버리면서 이거 너무 많이 올라가는데? 라는 실제 공개 매수 가격보다 위로 올라가 버리면 네. 누가 공개 매수를 합니까? 이거 굳이 할 필요 없잖아. 오히려 더 카카오가 최근에 이야기가 나왔던 게 13만 원 중반대까지 공개 매수를 쓰겠어. 그리고 최근에 모 증권사 계좌에서 계속해서 SM을 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계속해서 지분을 확보하는 모습이 나타났다는 것만으로도 야 어디선가 분명히 작업은 하고 있네라는 이런 이야기가 계속해서 돌고 있는 거다라는 거 이야기해드리겠고 실제 개인들한테는 꽃놀이페이가 계속해서 전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개인들이 돈을 버는 거 쓰면 좋겠고요. 실제 지금 이런 모습 M&A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재료가 지금 현재 SM에게 붙어 있는 상황이다라는 얘기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좀 SM 비롯해서 한 번 더 짚어봤습니다. 관련 이슈를요. 이번에는 세 번째 개장 특징주 확인해 볼 텐데요. 오늘 건설 기계 관련주들이 또 움직이고 있습니다. 두산 밥켓, 해인, 대못, 현대두산 인프라코어도 6%대 강세 내고요. 리오프닝과 글로벌 인프라 투자라는 이 시너지 효과가 이제 본격적으로 반영이 되는 것인지 오늘의 강세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쪽 건설기계 관련된 종목들은 앞으로 좀 더 좋아질 수 있을 이런 이슈일 것 같다라는 겁니다. 실제 지금 전 세계에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돈을 끌어당기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금리를 올리면서 그동안 풀었던 유동성을 계속해서 당기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죠. 그런데 이렇게 되면 뭐가 됩니까? 경기 침체. 최근에는 로랜딩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계속 경기 침체 없이 그냥 계속 가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 전제 조건이 뭐냐면 계속해서 시중에 돈이 돌아야 되는데 실제 돈을 풀 수 있는 곳은 두 곳이 있습니다. 정부와 중앙은행인데 중앙은행에서는 계속해서 돈을 지금 현재 끌어당기는 역할을 하고 있고 정부가 돈을 그나마 풀어줘야 될 겁니다. 돈을 풀어줄 수 있는 가장 큰 방법이 뭐냐면 바로 이런 인프라 투자가 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인프라 투자 얘기가 나오면서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 게 이러한 관련된 종목들이 정말 많이 나타날 수 있는데요. 실제 중국을 예를 들어 볼게요. 중국 최근에 리오프닝이 시작됐다고 합니다. 12월부터 시작이 됐는데 지금 숫자로 나오고 있는 것은 어라? 생각보다는 슥 나오고 있는데 바로 중국 양회나 이런 게 3월달에 진행이 되면 분명히 거기에서는 우리 이렇게 인프라 투자해 줄 거야 라고 이렇게 대규모 이야기가 나올 거다라는 겁니다. 실제 그런 이야기가 나오면 그때부터 주가에 대한 흐름이 다시 한 번 더 계속해서 나타날 수 있고 올해의 키워드로 생각하시면 여러분들이 건설기계 관련된 종목들 계속해서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되는 게 맞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조금 속상한 일이었지만 지금 좀 지진이 나 있는 이런 곳도 분명히 다시 재건에 대한 얘기 또 지금 전쟁이 나 있는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도
이거 언제 끝날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또 재건에 대한 이야기도 분명히 나올 겁니다. 지금 현재 호재성 이슈들을 여러 개 가지고 있는 이런 건설기계 관련된 종목들은 아마도 올해 내내 아마 좀 긍정적인 이런 시그널로 여러분들이 바라보시면 어떨까라는 이런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말씀해 주셨듯 재료가 정말 많습니다. 이 중에서 탑픽 종목은 좀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저는 건설기계는 어떻게 보면 좀 큰 주식으로 해서 두산 바켓 계속해서 얘기를 해드리고 있고요. 좀 미국 쪽에서도 인프라 법안 계속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이야기가 되면 이쪽 관련된 종목들 계속해서 긍정적일 것. 지금 현재 화면에서 나가고 있는 것처럼 지금 현재 정고점도 돌파가 되는 모습, 그리고 어떻게 보면 두산 바켓 같은 경우는 미국 향의 이런 건설기계가 상당히 많습니다. 건설기계라 하면 여러분들 간단하게 생각하면 바로 이렇게 이거 뭐죠? 예, 굴삭기입니다. 하나도 안 똑같았으면 죄송하고요. 네. 거기에 대한 이런 이야기들 여기 여러분들 두산 바켓을 보면서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개장 특징주들 모두 다 체크해봤습니다. 이제 잠금 해제 종목으로 넘어가 볼 텐데요. 첫 번째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 종목 롯데정보통신인데요. 롯데그룹의 엑스칼리버다, 이거 명검이다라는 뜻인데 과연 이 종목 어떻게 기대해 볼 요소들이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투자 포인트 디지털 전환인데요. 어떤 부분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롯데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거 뭐예요? 저는 롯데 하면요. 네. 과자, 롯데월드. 그렇죠. 네. 저희 때는 안 그래도 저는 롯데마트가 먼저 떠올랐었는데 세대가 좀 다른 걸로 네. 다행이다. 뭐 롯데 야구 이런 거 안 나와서 참 다행이긴 한데 어찌 됐든 뭐 과자 나왔으니까 롯데 유통에 대한 얘기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롯데그룹 자체가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그쪽이 주력이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그동안의 상황은 조금 바뀌었다라는 이런 생각을 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이제는 조금씩 디지털화가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롯데그룹주가 이제 디지털화로 가야 돼. 앞으로 계속해서 나아가야 되는 기업이기 때문에 디지털화가 된다면, 주가에 대한 흐름은 이제는 좀 다르게 생각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보셔야 되는데 거기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게 바로 이 롯데정보통신이 될 것 같습니다. 실제 우리가 명검을 가지고 휘두를 수 있는 게 바로 이 롯데정보통신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여기에 신자회사가 있는데 그게 아주 우와 번쩍번쩍이 뭐지? 라고 할 정도로 좀 좋아질 수 있는 이런 이슈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이런 회사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방금 전에 얘기해 주셨던 그 자회사가 바로 칼리버스인가요? 네, 맞습니다. 네, 그 칼리버스 확인해 볼 텐데 이 칼리버스를 중심으로 VR과 메타버스 쪽에서 역량을 펼치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이 화면이 아마 그 해외에 나가서 이런 이야기가 나왔던 이런 이슈입니다. 실제 우리가 VR과 XR에 대한 얘기, 오늘 CES에서 이걸 공개하면서 야, 우리 이렇게 앞으로 나아갈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실제 메타버스 기술을 공개했던 이런 칼리버스다라는 이런 회사입니다. 이 칼리버스가 앞으로 더 좋아질 수 있을 거다라는 건 명확한 것 같습니다. 실제 뭐하는 회사니까 VR과 이런 메타버스에 대해 어떻게 보면 이슈들을 계속해서 몰고 다닐 수 있는 회사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는데요. 이 회사를 인수하면서 롯데정보통신이 완전히 회사가 좀 달라진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주가의 흐름들도 이것을 인수한 후로 그리고 후와 비포 애프터가 완전히 달라지는 모습이고요. 주가의 흐름 최근에 사실 이쪽 관련된 섹터들이 많이 움직여주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라는 거 이야기를 해드리겠고 앞으로는 더 좋아질 수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이런 생각을 해보셔도 될 것 같다라는 얘기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자회사의 신사업까지 호조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그러면 IT 사업을 좀 볼 텐데 IT 사업도 지금 뭐 주력 상품들 잘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클라우딩 사업에 대한 이런 역량을 위한 확보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리겠고 최근에 이 그림이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죠. 글로벌 클라우드 센터를 우리가 만들어 보겠다라고 야, 이렇게 크게 만드네. 야, 클라우드 같은 경우는 앞으로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와야 될 수밖에 없고 점점점 커질 수밖에 없는 하나의 사업이다라는 겁니다. 즉 롯데정보통신이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성장에 대한 이슈들이 여러 개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리겠고 앞으로도 더 롯데정보통신에 대한 이슈들은 더욱더 커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얘기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하나 좀 빠진 것 같지 않나요? 네, 바로 충전기가 없네요. 네, 어디 있지? 전기차 충전.
네, 맞습니다. 충전소에 대한 얘기 최근에 뭐 미국에서도 얘기가 많이 나왔었죠. 실제 우리 고속도로가 다 깐다라고 얘기 나왔고 우리나라도 사실 충전소만 있다면 훨씬 더 빠르게 어떻게 보면 2차 전지, 2차 자동차에 대한 이런 얘기가 전기차에 대한 얘기가 정말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실제 우리 이런 산업이 변혁하고 할 때 우리가 예전에는 못 타고 다녔어요. 말 타고 다니다가 우리가 내연기관으로 왔던 거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주유소가 쫙 깔리고 나섭니다. 바로 미국의 록펠러가 시작을 했던 이런 모습이었는데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시기가 바로 충전소에 대한 이런 이슈들이 계속해서 돌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롯데정보통신 가격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가격 같은 경우는요, 지금 정도 언저리면, 이 정도면 괜찮다. 오늘 조금, 오일선이 좀 무너지는 것 같아서 조금 아쉽긴 하지만, 종가상으로 좀 위로 올라와 주면 좋을 것 같고요. 실제, 목표가 같은 경우는 한 32,000원 정도 조금 더 좀 낮게, 어떻게 보면 1차 목표가를 한 32,000원 정도로 잡고 있고, 손절가는 좀 짧게 잡습니다. 어찌됐든 최근에 좀 상승을 했으니까 한 27,000원 정도로 손절가를 잡고 여러분들이 대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 롯데정보통신 목표 주가 32,000원 보고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으로 넘어가 볼 텐데요. 바로 세진중공업 확인해 보겠습니다. 파도도 타고 바람도 타고 두 가지 모멘텀이 작용하는 것 같은데요. 파도를 타는 조선사업, 일단 지금 조선 쪽이 이제 드디어 일제히 좀 수주 랠리를 좀 받아가면서 백고동 소리를 이어갈 수 있을지 기대가 큽니다. 네, 그래서 뿜뿜 이렇게 백고동 소리가 좀 많이 났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최근에 수주가 사실은 살짝 생각보다 안 들어오네, 왜 이렇게 안 들어오지, 이런 모습. 근데 이렇게 하고 있는데 조선사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우리 이제 선별해서 받아. 그냥 예전같이 무조건 도크 채워야 되니까 무조건 하는 게 아니라 이미 도크가 거의 다 차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서서히 정말 양질의 수주만 받을 거야 라는 이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실제 지금 현재 대형사들 어떻게 보면 현대 미포조선이나 현대중공업 같은 이런 회사들이 살짝 뭐지? 라고 할 정도로 쇼크가 나오기도 했어요. 그런데 이것은 일시적인 요인이었다라는 거, 올해부터는 주가 흐름이 완전히 좀 바뀌어갈 거야 라는 얘기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4분기 실적이 예상 컨센서스 같은 경우는 90억 정도입니다. 근데 조금 더 많이 올라와 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아마도 한 다음 주 안에는 4분기 실적이 발표가 될 건데 주가의 흐름은 아마도 긍정적일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제 여기에 대한 이슈들을 계속해서 아마 도출이 될 거고 앞으로 더 좋아질 이런 거리가 많이 보여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게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느냐? 최소한 한 3년 정도는 이어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지금까지의 흐름하고 좀 다르게 이어질 수 있을 것 같고, 두 번째 우리가 풍력에 대한 얘기도 많이 하고 있잖아요. 풍력 같은 경우 지금 현재 세진중공업이 어느 정도의 이런 매출을 하냐면 4천억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풍력까지 붙어버리면 매출 자체가 3배 이상이 올라갈 겁니다. 1조대의 매출을 올리는 회사가 만들어질 거고, 이렇게 된다면 야, 지금 시가총액이 3천억대인데 이거 뭐지? 라는 이런 생각을 할 겁니다. 지금 1조만 하더라도 그냥 거기에 한 자릿수 그래 1,000억 정도 번다고 하자. 그렇게 되면 지금의 시총이 PER이 3배. 조선기자재는 사실 15배 이상을 주거든요. 근데 3배다. 뭐지? 라는 이런 생각. 즉, 좀 중장기적으로 보면 아주 좋아진다라는 거. 근데 단기적으로도 4분기 실적부터 시작을 해서 조금 긍정적인 이슈들이 좀 많이 나타날 것 같다라는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선주가 잘 가게 되면 조선 기자재 쪽으로 낙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데다가 풍력 쪽에서의 시너지까지 이제 본격화가 된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의 주가 밸류를 봤을 때는 좀 저평가되어 있다고 보면 될까요? 저는 앞에서도 잠깐 얘기해 드렸던 것처럼 밸류에이션을 따지면 많이 지금 현재 싸게 거래가 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주가는 조금 이게 단기적으로 팍 올라갈지 아닐지 모르지만 이거는 그냥 놔두면 되겠구나. 그리고 올해 가장 업턴이 될 수 있는 게 바로 이 조선업종이거든요. 이 기자재에 대한 이런 이슈들은 분명히 낙수 효과가 계속해서 올 거고, 베스타즈에 대한 얘기도 아마도 상반기 안에 나올 겁니다. 베스타즈하고 지금 이미 MOU가 맺어져 있는 상태다라는 거 여러분들께 이야기해 드리겠고요. 실제 얘들이 들어가기 시작한다면
매출이 어마무시하게 위로 올라와 줄 수 있다는 거, 이것은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럼 가격은 어떻게 세울까요? 우선은 좀 목표가를 좀 제가 그렇게 과하게 잡지는 않았습니다. 네. 8,000원 정도의 이런 목표가를 드리겠고, 근데 이거는 추가적으로 위로 더 올라갈 수도 있는 이런 목표가가 될 것 같고요. 손절은 그래도 어찌됐든 좀 작게 한 5,500원 정도로 잡고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단기적으로 목표 주가를 8,000원 정도 잡아주셨고요. 더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다 말씀 주셨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KB증권 프라임센터 김건진 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